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또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또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또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다. 그러면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체크하면은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또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사이토젠 이렇게 급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이토젠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약 바이오 쪽이죠. 제약 바이오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한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은 사실 오늘 올라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상승세에 이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뭐 CB 발행이라든지 또는 뭐 대장암 치료제 이런 거 연구 개발한다 막 그런 이야기들로 급등을 한 모습들이 나왔고요. 이제 그런 점들이 역시 골전이암 진단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이 한몫에 좀 이렇게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업들을 고가에 사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죠. 이렇게 되기 전에 그런 정보를 알거나 또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매수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인 것이, 그렇게 됐다고 이미 발표가 난 상태에서 앞으로 더 좋을 거야 라고 투자하는 것은 올바른 투자 방법도 아니고, 그렇게 투자한 사람 치고 수익 많이 본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토젠 같은 경우도 일단 매도의 시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엄청나게 장기 보유할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종목도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성우전자도 급등한 종목입니다. 성우전자 이제 상한가 들어갔는데 5G 관련주들이 오늘 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전자파라든지 5G 이런 쪽으로 핸드폰 부품 관련주가 올라오는데, 역시 삼성에서 폴더블 폰 나온다. 그리고 아이폰에서도 애플에서도 5G 폰을 출시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뭐 5G 관련주 조금 올라오지 않았나 싶은데, 성우전자가 원래 5G 관련주로 이렇게 인기가 많았었나요? 라고 하면은 굉장히 인기가 없다가 최근에 인기가 몰리고 있다는 거, 그만큼 싸게 사놓고 기다리다가 이때만 기다렸다라고 생각하고 급등시키는 어떤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절대 비싸게 사주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G 관련주는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간 봤을 때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동아화성이 올라왔습니다. 동아화성도 지금 계속 그린 뉴딜 관련주, 수소차 테마주 이런 쪽으로 급등하는 종목이었는데요. 수소 연료 전지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소 전기차용 고무 가스켓을 만드는 회사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은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런 테마로 계속 엮여가지고 과거부터 4월 달부터 7월, 8월까지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해왔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종목을 지금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은 사실 아니죠. 이렇게 올라온 종목을 잡는 게 아니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미리 잡아놨던 종목이 오늘 급등을 했죠. 유니크라는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수소 연료 전지 테마, 뭐 수소 테마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 수소 제어 모듈을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급등하기 전에 잡아놨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어느 정도 일부 수익 실현을 해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역시 이렇게 동아화성처럼 급등한 종목이 아니더라도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은 아직 넘친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 말고도 충분히 잡아야 되는 종목도 많고, 그리고 지금은 미리 샀던 사람들이 파티를 열고 있는 장인 거지 절대로 비싸게 사진 말자. 하지만 그린 뉴딜 관련주와 수소차 관련주들은 아직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도 많으니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좋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도 역시 수소 충전소 관련주로 해서 올라오는 종목이죠. 아무래도 이제 수소차 쪽이랑 그린 뉴딜이라는 게 수소 에너지를 우리가 좀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쓰자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제 수소를 우리가 지금 만드는 방법은요, 연료를 갖다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수소를 얻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이렇게 수소를 화학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 예를 든다면 설탕이라던가 이렇게 화학 조미료를 만들지 말고 천연으로 만들자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다들 우리 H2O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물
분자에는 결국 수소와 산소가 섞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분해하면은 산소, 퓨어한 산소가 나온다, 수소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소라는 것을 퓨어하게 물을 분해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 결국 분해할 때 또 전기가 들어가니 그 전기를 어떤 전기를 쓸까 했더니 이제 풍력발전소라든지 그죠? 풍력발전소를 돌리는 거라든지 또는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수소를 만들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소를 우리가 뭐 그레이 수소, 뭐 그린 수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좀 깨끗한 수소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 역시 그런 관련주들, 수소 관련주들이 그린 뉴딜에 엮여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물론 앞으로 멀리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나 제가 방금 설명했지만 멀리 봤을 때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하는 종목들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뭐 실적으로만 보더라도요. 뭐 엄청나게 출중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회사까지는 아니고 흑자 적자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정도의 그냥 적당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이런 장세에서 뭐 이런 종목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힘들고 그리고 뭐 안 갈 거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는 미리 사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10,000원짜리를 뚫어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여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12,000~13,000원까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바라만 보고 계셨던 분들은 계속 바라만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거를 바라만 보다가 빠져내려갈 때 혹시나 7,500원이나 10,000원 이하에서 한번 자리를 준다면 그때 사셔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내려오지 않는다면은 다른 수소차 관련주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유 에이텍이라는 종목이 오늘 바닥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뭐 평소에 엄청나게 뭐 관심을 가졌던 종목은 아니에요.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보던 종목은 아닌데 사실 이 대유 에이텍은 자동차 시트라든지 그런 비철 금속이라고 하죠. 그런 관련주로서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결국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성 시트 사업부는 코란도 및 렉스턴을 각각 쌍용차, 기아 자동차에 공급하고 있고 뭐 스포티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부품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런 관련주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급등한 종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세력들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싼 걸 더 비싸게 팔아먹느니 또는 비싼 거를 매집해서 팔아먹느니 싼 걸 들어 올리는 것이 아무래도 가볍기도 하고 힘도 덜 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도 급등을 시키는데 이런 거는 이제 잡주, 약간 흔히 말하는 약간의 잡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너무 작고 이렇게 좀 바닥에 너무 붙어있던 종목들은요 약간 피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련주로 역시 또 대유 플러스 이 종목도 또 급등을 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자동차 경량화라든지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지금은 아무래도 대유 위니아 그룹 쪽에 속해 있다 보니까 같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지만 엄청나게 좀 집중해 볼 만한 종목들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뭐 엄청나게 예전부터 뭐 호재가 있었던 종목이긴 했었으나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좋은 기업인가라고 한다면요 그렇게까지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텔레칩스는 이제 아무래도 뭐 TV 셋톱박스 이런 쪽에 들어가는 내용들부터 해서 5G 이런 쪽으로 뭐 일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도 보면은 카 오디오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을 하면서 자동차 부품 쪽과 5G 쪽, 그쪽이 같이 엮이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차트로만 딱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상승세가 만들어지다가 하락으로 전환된 이후에 나오는 상승, 결국 N자 반등의 형태고, 아직까지 그 하락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 이 흐름 자체가 완전히 벗어나진 않았다라는 것이 좀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여기서 엄청 급등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보단 아마 바로 이렇게 빠져내려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11,000원, 12,000원대에서 매도 관점으로 잡고 대응하시고요. 뭐 좀 잡아보고 싶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최근에 뉴스가 이제 텔레칩스가 삼성, SK 참여하는 시스템 반도체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점들이 좀 반영이 되려고 한다면 역시 가격이 쌀 때가 저런 뉴스가 있다면은 좋은 가격 같습니다. 그래서 8,000원대까지 혹시나 밀려주거나 9,000원대까지 밀려진다면은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GV입니다. GV는 급등과 급락이 살벌하죠. 딱 봐도 앞전에 보면은 급등, 급락, 급등, 급락, 급등, 급락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 올라오다가도 급락, 빠지고 밑으로 빠진 다음에 또 상승하는 그런 종목인데 상당히 심각한 종목이긴 하죠. 이렇게 변화가 심하다라는 것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환기 딱지가 붙어 있으면은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하기도 힘들고 이런 건 이제 보통 고수들도 잘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 한번 해볼 때 여러분들이 너무 이런 종목은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GV 들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매수가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요. 이게 상승세가 좀 유지가 된다면은 그때 바로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추가 매수는 굳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반등이 나와서 시세를 줄 때 그때 정리하는 관점으로 지켜보자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많은 종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역시나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보니 뚜렷한 테마가 없고 그리고 테마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급등한 종목이 또 급등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바닥주들이 역시 급등하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바닥주에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오늘 역발상 투자 시간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변동이 너무 심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심한 시장에 맞춰서 또 우리가 대응을 잘 해야 된다는 그 점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